나는 내 나이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려 한다. 숫자는 사람을 쉽게 설명해 버리기 때문이다. 다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재고 내가 살아온 세월은 이미 한 세기를 훌쩍 넘겼고 그 긴 시간 동안 나는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다.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고 사랑을 고백하는 목소리도 들었으며 분노에 떨며 관계를 끊어내는 말도 들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앞둔 이들이 힘겹게 남긴 아주 짧은 말도 들었다. 이상하지 않은가? 사람은 젊을 때는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고 삶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말수가 줄어든다. 마치 인생이 우리에게 뒤늦게 가르쳐 주는 듯하다. 정말 중요한 말은 원래 많지 않았다고. 오늘 나는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려 한다. 당신은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불평 한마디, 뉴스에 대한 반응 한마디, 가족에게 건네는 습관적인 말, 마음에도 없으면서 던지는 인사, 누군가를 향한 변명,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설명, 서운함을 감추지 못한 푸념, 이렇게 하루가 저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말이 자신을 대신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입이 먼저 움직이고 마음은 그 뒤를 따라가며 이성은 늘 한 걸음 늦게 도착한다. 진실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할수록 자신을 더 잘 드러낸다고 믿지만 실은 더 많이 허물어진다. 내가 젊은 시절 강단에 섰을 때도 그랬다. 젊은 학생들은 대체로 말이 많았다. 자신이 무엇을 아는지 증명하고 싶어 했고 침묵하면 뒤처질까 두려워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 돌아보면 진짜 오래 남은 사람은 늘 조금 느리고 조금 조용하고 쉽게 자신을 해명하지 않던 이들이었다. 그들은 말의 양으로 존재를 증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순간에 말하지 않는가로 자신의 품격을 드러냈다. 나는 이 시대가 유난히 시끄럽다고 느낀다. 거리의 소음 때문만은 아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시끄럽다. 누구나 즉시 반응해야 한다고 믿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당장 입장을 내야 하며 서운하면 바로 표현해야 하고 억울하면 곧장 따져야 하며 분노하면 즉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치 침묵은 패배이고 기다림은 무능이며 냉정함은 차가움인 것처럼 여긴다. 그러나 내가 오래 살아보니 알겠다. 세상은 늘 말 많은 사람보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했다.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라. 우리는 원래 듣는 존재로 출발했다. 어른의 말을 들으며 자라고 스승의 눈빛을 읽으며 배웠다. 어린아이는 말보다 관찰로 먼저 세상을 익힌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그 순서가 뒤바뀐다. 듣기보다 말하기를 좋아하고 이해하기보다 반응하기를 좋아하며 생각하기보다 즉시 판단하기를 좋아한다. 왜 그럴까? 아마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 강해지는 쪽으로 더 쉽게 기운다. 그 확신이 지나치면 타인의 말을 들을 자리가 사라진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관계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황 선생은 마음을 바르게 가지지 않으면 학문도 그릇된다는 뜻의 가르침을 남겼다. 나는 이 말을 평생 다른 방식으로 되새겼다. 마음이 고요하지 않으면
말도 반드시 흐려진다. 흔들리는 마음에서 나온 말은 거의 언제나 지나치거나 모자란다. 그래서 사람은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의 온도를 살펴야 한다. 지금의 나는 서운해서 말하려는가, 화가 나서 말하려는가, 인정받고 싶어서 말하려는가, 아니면 정말 상대를 살리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말하려는가. 이 질문을 건너뛴 말은 대개 상처가 된다. 내가 오래전 알던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똑똑했고 정직했고 실력도 있었다. 그런데 늘 손해를 보았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는 옳은 말을 너무 빨리 했다. 듣는 사람이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지금이 그 말을 해야 할 순간인지, 그 말이 사실이라 해도 상대의 마음을 완전히 꺾어버리지는 않을지, 그런 것은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평생 자신이 정직해서 상처받는다고 믿었다. 그러나 나중에 노년이 되어 내게 털어놓았다. 교수님, 저는 틀린 말을 한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은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 고백은 늦가을 바람처럼 쓸쓸했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고 금이 간 관계는 예전으로 붙지 않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인생의 큰 파탄은 거대한 사건보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부부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다. 친구와 형제도 다르지 않다. 아주 사소한 순간 그럴 줄 알았다는 한마디, 너는 늘 그렇다는 단정, 이제 더는 못 참겠다는 감정의 폭발. 그때는 속이 시원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말은 상대의 가슴에 오래 남는다. 상처는 칼보다 기억이 오래 간다. 노년이 되면 더욱 선명히 보인다. 사람은 잘해준 일보다 자신을 무너뜨린 한마디를 더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나는 오늘 침묵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다만 이 침묵은 비겁한 회피가 아니다. 상처받기 싫어서 숨는 태도도 아니다. 내가 말하는 침묵은 힘을 비축하는 침묵이다. 스스로를 흩뜨리지 않기 위한 절제이며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마지막 품이다. 다산정약경은 긴 유배 속에서도 세상을 향해 악다구니를 쓰지 않았다. 그 긴 고통을 생각하면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소리를 높이는 대신 사유를 깊게 했다. 나는 그 점이 늘 놀라웠다. 억울함이 깊을수록 사람은 시끄러워지기 쉬운데 그는 오히려 더 고요해졌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진실을 길어올렸다. 진실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난만이 아니다. 무시당하는 것, 쓸모없어 보이는 것, 아무도 내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는 것도 두렵다. 그래서 어떤 노인은 더 큰 목소리로 자신을 증명하려 한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목소리가 커질수록 존재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워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조용한 노인은 때로 더 큰 무게를 가진다. 그의 한마디는 오래 생각한 사람의 말이고 많이 잃어본 사람의 말이며 쉽게 흥분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정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불안해서 계속 말하며 살아왔는가? 그 둘은 전혀 다르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은 자유로울 수 있지만 불안해서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은 실은 마음이 허약한 사람이다. 고독을 견디지 못해 소음으로 자신을 덮고
무시당할까 두려워 설명으로 자신을 포장하며 후회가 밀려올까봐 변명으로 하루를 연장한다. 하지만 그런 삶은 결국 사람을 지치게 만든다. 말은 많았는데 이해받지 못하고 마음은 분주했는데 정작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했는지도 모른 채 늙어간다. 나는 세월 끝에서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만 관계는 생각보다 약하다. 그리고 말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줄여야 하는가를 묻기 시작해야 한다. 바로 그 순간부터 비로소 삶은 조금 달라진다. 진짜 지혜는 세상을 이기는 데서 오지 않는다. 먼저 자기 입술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침묵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한 방패가 되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이 늙어서 가장 먼저 후회하는 것이 너무 많이 말했던 날들인지 더 깊이 들려드리겠다. 내가 살아온 긴 세월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본 적이 있다. 병실의 창가에서, 조용한 집안에서, 혹은 아무도 없는 낡은 방 한켠에서, 그리고 나는 그때마다 비슷한 장면을 보았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말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그 고백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다.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진실은 인간의 후회는 대부분 행동이 아니라 말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큰 선택을 잘못한 것보다 사소한 말 한마디로 관계를 무너뜨린 것을 더 오래 후회한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말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볍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을. 그러나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말은 보이지 않는 칼이다. 피는 흐르지 않지만 관계를 깊게 베어버린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아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남이 듣지 못하게 하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이다. 이 말은 단순히 비밀을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말의 본질에 대한 경고다. 한번 입 밖으로 나간 말은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기 중에 흩어지고 누군가의 기억 속에 남아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자라난다. 나는 젊은 시절 한 동료 교수와 크게 다툰 적이 있다. 사소한 의견 차이였다. 사실 그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정리될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참지 못했다. 내 생각이 옳다는 확신,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는 감정,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자존심이 나를 밀어붙였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아주 날카로운 말이었다. 그 순간 나는 이겼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고 그는 내 곁에 없었다.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그때의 한마디는 결국 우리가 함께할 수 있었던 시간 전체를 지워버렸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말로 이긴 순간은 인생에서는 패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말을 한다고 믿는다. 억울하니까 설명하고, 오해받았으니까 해명하고, 무시당했으니까 반박한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진실은 조금 다르다. 대부분의 말은 자신을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고 약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말은 당신의 내면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조급한 사람은 급하게 말하고 불안한 사람은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며 화가 많은 사람은 쉽게 공격적인 말을 한다. 결국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기억하기보다 어떤 상태에서 말했는지를 더 또렷하게 기억한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할수록 당신은 더 많이 드러나고 더 쉽게 읽히며 더 쉽게 평가된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오해받기 쉽다. 침묵이 무조건 옳다는 뜻이 아니다. 진짜 의미는 이것이다. 깊이 아는 사람은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 자신의 가치를 말로 확인받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 나는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끊임없이 말하는 사람들, 자신을 설명하고 설득하고 드러내는데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 처음에는 그들이 똑똑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사람들은 그들을 피하기 시작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의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아니라 소음이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평소에는 거의 말이 없지만 중요한 순간에 한마디를 던지는 사람이 있다. 그의 말은 짧지만 깊고 느리지만 정확하다. 사람들은 그를 가볍게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말을 아끼면서 동시에 자신의 존재를 가볍게 소비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시끄러운 존재인가? 아니면 조용하지만 무게 있는 존재인가? 진실은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이다.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 것, 반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것, 감정을 쏟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으로 가라앉히는 것. 이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용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두려워한다. 침묵하면 지는 것 같고, 침묵하면 인정하는 것 같고, 침묵하면 무시당할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크게 말하고 더 빨리 반응하며 더 강하게 감정을 드러낸다. 하지만 나는 단언할 수 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다. 공자는 말했다. 군자는 말이 행동보다 앞서지 않는다. 나는 이 말을 평생 곱씹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침묵은 아무나 할 수 없다. 침묵은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태도다. 내가 지금 말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 지금 설명하지 않아도 언젠가 드러날 것이라는 확신, 지금 반박하지 않아도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내면의 안정, 이것이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노년에 들어서며 한 가지 사실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사람은 결국 얼마나 많이 말했는가로 기억되지 않는다. 어떤 말을 남겼는가로 기억된다. 그리고 더 냉혹한 진실은 이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남긴 좋은 말보다 남에게 상처 준 말로 더 오래 기억된다. 그래서 나는 종종 이렇게 말하곤 한다. 입은 당신을 드러내는 창이 아니라 당신을 무너뜨리는 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렇다. 가족, 배우자, 오랜 친구, 우리는 그들에게 가장 쉽게 말하고 가장 쉽게 상처를 준다. 왜냐하면 그들은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다. 사람은 몸은 곁에 있어도 마음은 떠날 수 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거리는 대부분 말로 벌어진다. 한 노인이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교수님, 저는 평생 돈 때문에 힘들었던 적보다 말 때문에 무너진 적이 더 많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나는 그 눈을 잊지 못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을 줄이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든다. 말을 줄이면 감정이 폭발할 기회도 줄어든다. 말을 줄이면 당신의 생각은 더 깊어지고 당신의 존재는 더 무거워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말을 줄이면 후회할 일이 줄어든다. 나는 이제 거의 확신에 가깝게 말할 수 있다. 인생에서 침묵을 후회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말을 후회하는 경우는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지, 그리고 냉정함이 어떻게 당신을 더 현명한 선택으로 이끄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나는 젊은 시절 감정이 진실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다. 화가 나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고 슬프면 그것이 세상의 본질이라고 여겼으며 기쁘면 그 순간이 영원할 것이라 착각했다. 지금 돌아보면 그것은 삶에 대한 순진함이 아니라 위험한 오해였다. 진실은 감정은 진실이 아니다. 감정은 단지 순간의 해석일 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 곧 사실이라고 믿는 순간 이미 판단은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다산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다. 인간에게 쓸모없는 감정은 없다. 다만 다스리지 못하는 감정이 있을 뿐이다. 나는 이 문장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없이 되새겼다. 감정은 적이 아니다. 그러나 감정에 지배당하는 순간 그것은 가장 위험한 적이 된다. 내가 아는 한 제자가 있었다. 그는 성실했고 재능도 있었으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단 하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그는 감정을 참지 못했다. 특히 분노를. 어느 날 그는 직장에서 상사와 크게 충돌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부당한 질책이었다. 사실 나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억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는 참지 않았다. 그 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였고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냈으며 결국 회사를 나와 버렸다. 그 순간 그는 스스로를 지켜냈다고 생각했다. 자존심을 지켰고 정의롭게 행동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몇 년 뒤 다시 만난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교수님, 그때 조금만 참았더라면 제 인생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감정이 솔직한 사람이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감정이 솔직하다는 말은 종종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미숙함일 때가 더 많다. 분노는 특히 그렇다. 분노는 우리에게 강한 착각을 준다.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고, 지금 내가 공격하는 것이 정당하며, 지금 내가 이겨야 한다고 믿게 만든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때의 분노는 대부분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무엇보다 관계를 돌이킬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인생을 뒤흔들 만큼 강력한 진실을 담고 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성장한다. 차이는 단 하나다. 감정에 끌려가는가 아니면 감정을 바라보는가. 냉정한 사람은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낀다. 그러나 그는 그 감정과 자신 사이에 거리를 둔다. 그 거리가 바로 판단의 공간이다. 나는 화가 났다. 하지만 이 화를 지금 표현해야 하는가? 나는 슬프다. 하지만 이 슬픔에 빠져 있어도 되는가? 나는 억울하다. 하지만 지금 반응하는 것이 정말 최선인가?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반대로 감정적인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다. 그는 반응할 뿐이다. 자극이 오면 즉시 반응하고 감정이 올라오면 그대로 터뜨리며 결과를 생각하기 전에 행동한다. 그래서 그의 삶은 늘 외부에 의해 흔들린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파도가 치면 휩쓸린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 특히 노년에 이르면 그 후회는 더욱 선명해진다.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조금만 참았더라면 그 말만 안 했어도. 이런 말들은 노년의 방 안에서 자주 울려 퍼진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은 깨닫는다. 감정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평생이라는 것을. 한국의 위대한 학자 퇴계이황은 마음이 흔들리면 이치도 흐려진다고 했다. 나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한다. 감정이 요동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한다. 왜곡된 시선으로 판단하고 그 판단 위에서 결정을 내린다. 그러니 결과가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인간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다. 부부 사이의 다툼을 보라. 시작은 대부분 사소하다. 말투 하나, 약속 하나, 작은 오해 하나. 그러나 감정이 개입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너는 항상 그래. 넌 날 이해한 적 없어. 이제 지쳤어. 이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든다. 진실은 대부분의 관계는 큰 사건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순간들이 쌓여서 무너진다. 냉정함은 여기서 빛을 발한다. 냉정한 사람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싸워야 할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사람이다. 감정과 문제를 분리하고 사람과 상황을 구분하며 지금 필요한 것이 분노인지 이해인지 판단한다. 나는 노년에 들어서며
한 가지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았다. 세상은 감정적인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다. 물론 감정적인 사람은 순간적으로 강해 보일 수 있다. 직설적이고 솔직하고 거침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순간, 중요한 선택, 중요한 자리에서는 늘 다른 사람이 선택된다. 왜일까? 그는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맡기지 않는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다. 당신은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 없지만 그것에 대한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의 주도권에 대한 선언이다. 당신이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삶의 절반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들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되는 쪽을 선택한다. 나는 화다. 나는 슬픔이다. 나는 억울함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감정과 동일시하는 순간 사람은 자유를 잃는다. 반대로 냉정한 사람은 다르게 말한다. 나는 화를 느끼고 있다. 나는 슬픔을 경험하고 있다.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 작은 차이가 인생 전체를 바꾼다. 하나는 감정에 사로잡힌 삶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을 다루는 삶이다. 나는 이제 당신에게 조용히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감정 때문에 후회했는가? 그리고 그 후회 중 몇 번이나 미리 막을 수 있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침묵하게 된다. 왜냐하면 답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침묵과 냉정함이 어떻게 인간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고 왜 진짜 강한 사람은 결국 고요한 사람이 되는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장면을 자주 떠올리게 된다. 젊은 시절 나는 늘 사람들 속에 있었다. 강의실, 회의실, 술자리, 토론의 자리. 말은 끊이지 않았고 의견은 끊임없이 부딪혔다. 그 속에서 나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 긴 세월을 건너온 이 자리에서 돌아보면 알겠다. 그 많은 소리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거의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진실은 사람은 시끄러운 곳에서 방향을 잃고 고요한 곳에서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고독을 피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진다는 사실을 나는 수많은 노년의 얼굴을 보았다. 겉으로는 가족이 있고 주변에 사람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들의 눈빛은 공허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그들은 평생 혼자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침묵을 견디지 못했고 자신의 생각과 마주하는 시간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늘 누군가와 연결되려 했고 늘 무언가를 들으며 살았고 늘 말을 하며 자신을 채우려 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아이러니하다. 겉으로는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내면은 점점 더 비어갔다. 반대로 내가 만났던 몇몇 사람들은 달랐다. 그들은 조용했다. 필요 이상으로 말하지 않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으며 타인의 시선에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들이 외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그들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약용은 긴 유배 생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그는 18년이라는 시간을 고요 속에서 보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그 시간은 고통과 분노로 가득 찼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시간을 침묵의 시간으로 바꾸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500권이 넘는 저술, 그리고 조선 최고의 실학자라는 이름, 그의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힘을 축적하는 방식이었다. 나는 이 점을 오래도록 생각했다. 왜 어떤 사람은 고독 속에서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지는가? 그 차이는 단 하나다. 고독을 피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느냐. 노자는 말했다.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이긴다. 나는 이 말을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물은 조용하다. 소리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그 힘은 바위를 깎고 길을 만들며 결국 모든 것을 품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물과 같다. 그는 드러내지 않는다. 과시하지 않는다. 굳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알게 된다. 그가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 나는 이제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얕은 사람일수록 시끄럽고 깊은 사람일수록 고요하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의 결과다. 얕은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쉽게 반응한다. 누가 칭찬하면 들뜨고 누가 비난하면 무너진다. 그의 기분은 늘 타인의 말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그의 삶은 늘 불안정하다. 반면 깊은 사람은 다르다. 그는 외부의 소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누군가 그를 비난해도 잠시 멈추고 생각한다. 이 말이 사실인가? 아니면 상대의 감정인가? 내가 받아들일 가치가 있는가? 아니면 흘려보내야 하는가? 그는 선택한다. 이 선택의 힘이 그의 내면을 점점 더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한때 비난을 매우 두려워하던 시절이 있었다. 누군가 나를 좋지 않게 평가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했고 그 말을 곱씹으며 스스로를 괴롭혔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다.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은 당신을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더 냉혹한 진실은 이것이다. 당신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실 당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불안, 열등감, 두려움이 당신에게 투사된 것뿐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조금 자유로워진다. 부처는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 누군가가 와서 욕을 퍼부었지만 그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다. 제자가 물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까? 부처는 이렇게 답했다. 받지 않으면 그것은 여전히 그 사람의 것이다. 이 말은 단순하지만 삶을 바꿀 만큼 강력하다. 우리는 너무 쉽게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인다. 누군가의 분노, 누군가의 비난, 누군가의 무시를 마치 자신의 일부처럼 끌어안는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받을 것인가 아니면 흘려보낼 것인가. 침묵과 냉정함은 바로 이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다. 나는 노년에 이르러 외로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젊을 때는 외로움이 두려웠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불안했고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안심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외로움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끊임없이 소음을 찾는다. TV를 켜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하지만 그렇게 채운 시간은 결국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진짜 성장은 고요 속에서 일어난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본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무엇을 후회하는지, 무엇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편하지 않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망친다. 그러나 도망친 사람은 결국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나는 이제 확신한다. 자신과 마주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세상과도 제대로 마주할 수 없다.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듬고 생각을 깊게 만든다. 그래서 그의 말은 점점 줄어들지만 그 한마디의 무게는 점점 더 커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깨닫는다.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깊이 있는 삶이다.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가?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자극도 없이 오직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그 질문 앞에서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자기 자신이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되는지,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해 보려 한다. 나는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다. 많은 것을 잃어보았고 많은 사람을 떠나보냈으며 수없이 많은 선택의 결과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끝에서 나는 하나의 질문에 자주 머문다. 왜 우리는 항상 너무 늦게 깨닫는가? 진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들은 대개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해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언젠가 가장 후회하게 될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수많은 노인들의 마지막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들이 남긴 말은 길지 않았다. 복잡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듣는 사람의 가슴을 더 깊이 파고들었다. 조금만 더 참을 걸. 그때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괜히 감정적으로 굴었어. 이 말들은 서로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의 입에서 나왔지만 이상하게도 내용은 거의 같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인생의 후회는 대부분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할 말과 참았어야 할 감정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더 가혹한 진실은 이것이다.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이미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그래서 노년의 후회는 더욱 무겁다. 그것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자각이기 때문이다. 나는 한 노인을 기억한다. 그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삶이었다. 그러나 말년에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가족을 사랑했지만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보다 늘 지적하고 훈계하고 감정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 결과 가족은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었다. 이제 와서 말하려니 늦었네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독이 담겨 있었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다. 말은 너무 많이 했지만 정작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한 삶. 감정은 넘쳤지만 정작 다스려야 할 순간에는 무너졌던 삶.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지금 바꾸어야 한다고 노자는 말했다. 첫 이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이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가볍게 느껴질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 문장을 인생의 끝에서 다시 붙잡는다. 변화는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는다. 아주 작은 침묵에서 시작된다. 아주 짧은 멈춤에서 시작된다. 나는 당신에게 몇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이것은 이론이 아니라 내가 평생을 살며 체득한 방식이다. 첫째, 말하기 전에 반드시 자신에게 3가지를 물어보라.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이 말이 상황을 더 좋게 만드는가? 이 말을 한 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이 3질문 중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침묵하라. 소크라테스는 이를 세계의 채라고 불렀다. 진실인가? 선한가? 필요한가? 이 3가지를 통과하지 못한 말은 결국 당신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둘째, 감정이 올라오는 순간 즉시 반응하지 말라. 나는 젊은 시절 이것을 지키지 못해 수없이 후회했다. 지금은 안다. 감정은 파도와 같다. 올라오지만 반드시 가라앉는다.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다. 10초만 멈춰도 당신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10분을 기다리면 말의 방향이 달라진다. 하루를 지나면 그 말이 필요 없어진다. 대부분의 실수는 그 짧은 시간을 견디지 못해서 일어난다. 셋째,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앉아 있어라. 처음에는 불편할 것이다. 생각이 몰려오고 마음이 산만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다 보면 조금씩 변화가 생긴다.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가라앉으며 무엇보다 자신을 바라보는 힘이 생긴다. 그 힘이 쌓이면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된다. 넷째, 하루를 마무리하며 스스로에게 질문하라. 오늘 나는 불필요한 말을 했는가? 오늘 나는 감정에 휘둘렸는가? 오늘 나는 침묵해야 할 순간에 침묵했는가? 이 질문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당신을 변화시킨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매일 밤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았다. 그가 남긴 기록은 지금까지도 읽히고 있다. 왜일까? 그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자신을 다스렸기 때문이다. 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 가지를 묻고 싶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많은 말을 한 사람인가? 아니면 꼭 필요한 말을 남긴 사람인가? 감정에 휘둘리며 살았던 사람인가? 아니면 감정을 다스리며 살았던 사람인가?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질 것이다. 사람들은 더 많이 말하고 더 쉽게 분노하고 더 빠르게 판단할 것이다. 그 속에서 조용한 사람은 점점 더 드물어질 것이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침묵하는 사람은 더 빛나게 될 것이다.
냉정한 사람은 더 신뢰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고요한 사람은 더 오래 기억될 것이다. 나는 긴 세월을 지나며 이것 하나만은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남긴 소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 뒤에 남은 여운으로 기억된다는 것을. 당신의 말은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 말이 남긴 감정은 오래 남는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입술을 조금만 더 아껴라. 당신의 감정을 조금만 더 다스려라. 그리고 당신의 내면을 조금만 더 깊게 만들어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더 이상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당신의 마음에 작은 씨앗으로 남기고 싶다. 그 씨앗이 언젠가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뿌리가 되기를 바라며